사이버 정전으로 불리는 IT 대란이 발생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항공기 결항과 통신, 방송, 금융 서비스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서버나 PC에 클라우드 방식으로 보안 플랫폼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오류 가능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하면서 최장인 93분간의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쇠퇴하는 미국을 구해내고 불법 이민의 침공을 저지하며 한국 등에서의 전쟁 망령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11월 5일 선거에서 당선되면 132년 만에 한 대를 걸러 재집권하는 대통령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한 제이디 벤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이 지난 2019년 캐톨릭으로 개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세장 피격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세론이 힘을 얻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대선 레이스에서 하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면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지 물어보는 등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가 현실화할 경우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판이 요동칠 전망입니다. 미국 내 생활비 낮추기에 주력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는 렌트비 인상 억제 조치를 제시했죠. 아파트먼트 회사들의 렌트비를 연간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살인 폭염이 미국의 일부 지역을 덮치면서 애리조나주의 한 카운티에서는 300명이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밀레니엄 파크가 이번 주 개장 20주년을 기념해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합니다. 넷플릭스가 최저가 무광고 스트리밍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역과 캐나다에서 판매된 스팀 청소기가 화상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에 들어갑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미국에서 판매된 현대차 차량 6만 7천 대가량에서 소프트웨어 오류와 연료 펌프 결함 등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검찰이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에반 게르쇼크비치에게 징역 1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리노이주 남부 지역에서 곰이 출몰해 당국이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사이버 정전으로 불리는 IT 대란이 발생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항공기 결항과 통신, 방송, 금융 서비스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서버나 PC에 클라우드 방식으로 보안 플랫폼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오류 가능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오늘 오전 각국의 주요 공항과 항공사의 시스템의 장애로 항공편의 체크인과 예약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결항이 속출했습니다. 일단 아메리칸 항공과 얼리전트 항공, 퍼시픽 사우스웨스트 항공, 스피릿 항공 모두 지상 착륙을 취소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또한 유나이티드 항공과 델타 항공, 아메리칸 항공은 1시간 동안 세계 각 지역에서 추가 이륙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오전 5시 25분 현재 미국 내에서만 540편의 항공편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호주에서도 많은 항공편이 영향을 받았고 또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은행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호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 금융기관도 피해를 봤는데요.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가 뉴스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차질이 생겼고 런던 증시 주요 지수인 FTSE 100은 평소보다 20분 지연된 8시 20분에 산정되기 시작했다고 AFP 통신 등은 전합니다. 또 이탈리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도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MS의 OS로 구동되는 서버, PC의 보안 툴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배포한 업데이트 패치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조지 커츠 최고 경영자는 X에 윈도우 호스트용 업데이트 하나로 영향을 받은 고객사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발히 협업 중이라며 보안 사고나 사이버 공격은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하면서 최장인 93분간의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쇠퇴하는 미국을 구해내고 또 불법 이민의 침공을 저지하며 한국 등에서의 전쟁 망령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트럼프 후보는 암살 시도에서 살아났고 또 어느 때보다 단합을 이루고 있음을 부각시키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을 거명하지 않은 채 불법 이민 침공, 물가 급등, 국제 분쟁 초래 등을 현 행정부의 실정으로 지목하며 취임 첫날부터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5대에서 한 대를 거르고 47대 대통령이 돼 132년 만에 새 역사 쓰기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침내 세 번째 2024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하고 재집권을 위한 출정에 나선 겁니다. 또한 트럼프 후보는 어제 연설에서 김정은과 잘 지낸 덕분에 미사일 발사를 중지시켰으나 요즘 다시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김정은은 나를 그리워하며 나의 복귀를 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2016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로 2024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된 트럼프 후보. 앞으로 100여일 남은 선거일에서 트럼피즘의 전도사로 나선 제이디 벤스 부통령 후보와 손잡고 백악관 탈환은 물론 공화당의 상하원 차지로 석권하려는 파이널 푸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이디 벤스 오하이오주 상원 의원이 2019년 카톨릭으로 개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그는 최근 아메리칸 컨설바티브와의 인터뷰에서 카톨릭으로 개종한 이유에 대해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카톨릭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게 됐다. 기독교인으로 자랐지만 어떤 교파에도 강한 애착을 가진 적이 없었고 세례도 받지 않았다. 내가 신앙에 더 관심을 갖게 됐을 때 깨끗한 상태에서 시작했고 지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교회를 살펴봤다고 전했습니다. 벤스는 카톨릭으로 개종하는 것을 고민하던 중 공공정책과 최적의 국가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카톨릭 사회 교리와 꽤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세장 피격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세론이 힘을 얻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대선 레이스에서 하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가 현실화할 경우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판이 요동칠 전망입니다. 민주당의 유력 인사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가 곧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죠.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 관계자 3명을 인용해 펠로시 전 의장이 일부 민주당 하원 의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대선 후보 사퇴를 받아들일 것으로 믿는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도 바이든 대통령이 당 주요 인사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있다며 사퇴는 시간 문제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면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등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 바이든의 중도 하차를 시간 문제로 보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캠프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내세워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죠. 이 같은 기류 변화는 트럼프 피격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 때문으로 알려집니다. 실제로 최근 CBS 방송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52%, 바이든 대통령이 47%로 5%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가상 대결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51%, 해리스 부통령이 48%로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생활비 낮추기에 주력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는 렌트비 인상 억제 조치를 제시했죠. 바이든 정부는 아파트먼트 회사들의 렌트비를 연간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또한 렌트비를 1년에 5% 이상 올리는 회사들에게는 감가상각 등으로 비용 처리해주는 세제 혜택을 박탈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아파트 운용회사들로서는 렌트비를 연간 5% 이상 올려 얻는 수익보다는 세제 혜택 박탈 시 발생하는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5% 인상을 피할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렌트비 인상 억제 방안은 아파트먼트 등 렌탈 주택을 50유닛 이상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국내 렌트 가구의 절반인 2천만 가구가 5% 인상 억제 조치에 해당할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밝혔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현재 세입자 가구들이 4,420만에 달하고 있는데 약 절반인 2천만 가구가 50유닛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먼트 회사들로부터 새들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0년 초 팬데믹 이래 렌트비가 무려 26%나 급등해 생활비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렌트비 등 주거비를 낮추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이 5% 인상 억제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주 대비 일리노이의 렌트비 수준은 어떨까요? 아울러 스마트 서베이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미 전역의 주택가격과 미 노동청 소득 데이터를 분석해 각 주의 주택가격 대비 소득 비율을 예측한 결과 일리노이주의 주택가격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면 구입 대비 렌트비는 상회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리노이 한인 부동산인협회 제인전 회장입니다. 빈번하게 한국 사람들이 좀 캘리포니아 쪽으로 많이 좀 이주를 했잖아요. 캘리포니아 쪽은 사실은 몰게지가 그러니까 렌트비가 상대적으로 여기보다는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비교가 20% 다운을 해서 집을 샀을 경우에 캘리포니아는 그 몰게지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걸 투자 목적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몰게지를 못 넘는 거 이렇게 하는 프로핏이 없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일리노이주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5%만 다운을 해도 앨리스트 브레이크 이븐이 될 정도로 아니면 100불, 200불 조그만 거는 100불, 200불 정도라도 남을 정도로 여기는 왜 이렇게 투자 가치가 더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굉장히 주택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도 여기는 일리노이가 좀 집값은 다른 주보다 일리노이주가 많이 다른 데 뭐 40%까지 올라가서 통계적으로 한 10몇 %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렌트비도 다른 어느 주보다도 상회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죠. 올해 들어 물가 진정에 따라 렌트비 등 주거비 인상률도 둔화됐으나 매물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렌트비 인상도 멈추지 않고 있죠. 하지만 이 같은 억제 조치는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할 수 있어 이른 시일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한편 전 회장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택 렌트를 위한 조건 중에는 구입과 마찬가지로 렌트 비용 3배가량의 인컴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이를 이유로 구입을 고려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3분의 1 정도 이상의 렌트비를 감당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죠. 특히 한국 분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텍스 보고가 잘 안 돼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 다른 방안으로 세큐리티 파지를 더한다든가 몇 달을 더 어드밴스로 렌트비를 먼저 낸다라든가 하는 경우로 그렇게 구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3배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다라든가 아이달론이라든가 그래서 그 정부에서 보조하는 프로그램으로도 많은 분들을 그렇게 해서 렌트비를 하시는 대신 조금이라도 인컴이 날 수 있는 분들은 집을 장만을 조그만 거라도 일단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앞서 지난 3월 바이든 정부는 첫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에게는 $10,000의 텍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죠. 일리노이의 First Home Buyer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퍼스트 홈 바이어라는 거는 집을 처음 아예 사시는 분도 되지만 지난 3년 동안에 구입을 안 하시는 분도 퍼스트 홈 바이어로 간주가 되거든요. 4%, 3% 아니 up to 10%까지 퍼체이스 프라이스에 그렇지만 리밋이 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크레딧이 680 정도인가 660 정도 되면은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벤셔널 FHA보다 조금 더 낮아도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안 갚아도 5년 동안 살고 그다음에 6,000불이나 7,500, 4,000불 그때 따라 어마운트는 틀리지만 그 펀드가 소진될 때까지 그 어떤 해에 책정이 된 어마운트가 소진될 때까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은 10년을 살면 그걸 forgivable 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또 10년에 나눠서 무이자로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무이자예요. 무이자로 기본적으로 나눠서 내는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거는 또 5년 동안 살면서 또 나눠내는 것도
것도 있고 그래서 나에게 가장 맞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그 어마운트도 조금 틀리니까 up to 3%, 4%, 6%, 10%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융자하신 분하고 상담을 하셔서 맞는 프로그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진 전 회장을 통해 여전히 매물은 부족하고 렌트비는 늘고 있는 현 실정을 반영한 보다 현명한 주거 대책에 대한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그 렌트비는 우리가 텍스 공제도 못 받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집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그 프라퍼리 텍스가 $10,000까지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내는 이자도 우리가 또 텍스 공제도 조금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융자 관계자를 만나서 상담을 하시고 그래서 나의 재정 상태를 먼저 어널라이즈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프리 어프로벌을 받게 된다면 캐시 퍼체스가 아닌 이상 프리 어프로벌을 받게 된다면 2년치 정도의 텍스복으로 보게 되고 그다음에 2-3달 정도의 은행 스테이트먼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내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분들은 우리 특히 한국 분들은 캐시도 많이 또 이렇게 버시고 하잖아요. 그냥 은행에 증명이 안 되는 돈이 인앤아웃 하다 보면 그 2-3개월 거는 쓰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에 나의 재정 상태 그다음에 수출입 관계에 은행 어카운트에 그런 걸 모든 걸 진단을 먼저 받으셔서 내가 지금부터 2개월을 준비해서 살 수 있다 아니면 내가 1년 계획을 잡고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나를 먼저 진단을 하시고 은행 스테이트먼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다면 그걸 또 2-3개월 또 지나가셔야 되거든요. 상담을 받으시고 진단을 먼저 받고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최저가 무광고 스트리밍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영국과 캐나다에서 해당 가입 옵션을 제거한 후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베이직 요금제는 10월 $2 인상된 월 $11 99센트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제공돼 왔죠. 이 요금제의 폐지는 넷플릭스가 2년도 채 되지 않은 광고 지원 요금제의 성공을 자랑하면서 시행되는 겁니다. 광고 지원 요금제는 월 $6 99센트입니다. 무광고 경험을 위해 넷플릭스는 월 $15 49센트부터 시작하는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측은 해외에서 베이직 요금제 폐지가 지금까지 성공적이었다며 광고 사업 확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또 특정 시장에서 베이직 요금제 폐지가 광고 지원 요금제 가입자의 분기별 34% 성장을 촉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밀레니엄 파크가 이번 주 개장 20주년을 기념해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합니다. 밀레니엄 파크는 2004년 7월 16일에 개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개장 초기에는 센트럴 일리노이 철도 주차장과 통근 열차 철로 공간에 지어졌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정원으로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요. 당시 리처드 데일리 시장이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공원을 운영하는 시카고 문화부는 18일 목요일부터 21일 주일까지 각종 공연과 액티비티, 불꽃놀이 등으로 구성된 무료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금요일인 오늘 밤에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영화 스타워즈 앤 모어의 주제곡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어 20일 토요일에는 시카고 출신의 래퍼이자 배우인 커머니 그랜파크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불꽃놀이로 마무리되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외에도 필라테스와 요가 및 가족 친화적인 예술 작업과 또 댄스 음악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됩니다. 미 전역과 캐나다에서 판매된 스팀 청소기가 화상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비셀사에서 생산한 스팀샷 스팀 청소기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새어나오는 뜨거운 증기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총 183건이 조사돼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리콜 대상은 2008년부터 2024년까지 판매된 비셀사의 스팀샷 스팀 청소기 39N7과 2994 모델 시리즈입니다. 한편 비셀사는 해당 제품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60의 크레딧이나 $40의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이 미국에서 판매된 현대차 차량 6만 7천 대가량에서 소프트웨어 오류와 연료 펌프 결함 등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형 산타페 12,349대에선 소프트웨어 문제가 보고됐는데요. 변속기 제어 유닛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차된 차가 움직일 위험이 있습니다. 해당 차량 구매자에게 오는 9월 9일까지 리콜 통지서가 우편 송달될 예정입니다.
벨로스터 N 등 54,647대는 연료 펌프 문제가 확인됐는데요. 펌프 내 연료 제어 밸브가 의도한 것보다 빠르게 마모될 가능성이 큽니다. 방치할 경우 연료가 펌프에 과도하게 유입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기화된 연료와 공기의 적정 혼합 비중을 유지할 수 없어 특히 저속 주행 중 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충돌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리콜 대상은 2019년에서 2023년형 제네시스 G7이 2022에서 2023년형 현대차 엘란트라, 2022에서 2023년형 코나 N, 2019에서 2022년형 벨로스터 N입니다. 해당 차량 소유자들은 별도 비용 없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받거나 연료 펌프 모듈을 교체받게 될 예정입니다. 일리노이주 남부 지역에서 곰이 출몰해 당국이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윌리엄스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은 곰이 오전 6시 10분 윌리엄스 카운티 동부의 칼라티아 포스트와 엔젤빌 도로 부근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카운티는 카본데일 바로 외곽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곰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마주쳤을 때에는 먹을 것을 주지 말고 사진도 찍지 말아야 한다. 시선을 마주하며 뒷걸음으로 자리를 벗어나야 하며 등을 보이고 도망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곰을 발견하면 618-997-6541 윌리엄스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 전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어제 마찬가지로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 계속됩니다. 낮 최고 80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부분적으로 구름은 끼겠으나 대체로 맑겠고요. 모레 주일 구름의 양은 차츰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 낮 최고 기온 81도, 밤 최저 61도, 모레 주일 낮 최고 기온은 82도, 밤 최저 65도가 전망됩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